자, 합집합, 교집합부터 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A 유니언 B 합집합 B래요. 그럼 얘는 누구냐면 5와의 개념이에요. 자, 어떤 녀석 X를 구하라고 하는데 X가 누구다? A의 원소이거나 누구야? B의 원소인 경우를 말하죠. 진부하겠지만 이 경우를 말하는 거야. A의 원소이거나 그쵸? 또는 누구다? B의 원소이거나 이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영역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죠?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뭐예요? 합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집합, 교집합이죠. A 캡 B라고 한다면 X라는 녀석을 구하란 얘기인데 어떤 녀석이에요? A의 원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AND 반드시 그죠? 누구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요. 따라서 A란 녀석 있고요. B란 녀석 이렇게 있다면 A이면서 동시에 B이어야 하니까 이 녀석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A와 B가 서로소다. 두 집합이 서로소래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본다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교집합이 무슨 집합? 공집합이 나오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54번 볼까? 154번 A는 10의 약수고요. A는 10의 약수래.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1, 2, 5, 10이다. 뭐 일단 양의 약수다라고 정리합시다. B라는 녀석은 누구예요? 6의 약수. 그러면 1, 2, 3, 6이 되겠죠? 다음 C라는 녀석은 1, 5, 7, 9네요. 3을 제외한 뭐 홀수 한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굴 구하라? A 합집합 B의 교집합 C를 구하래요. 자, 얘를 뭐 분배 법칙 성립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일단은 자, 그냥 푸는 게 제일 빨라요. A 합집합 B는 누가 돼요? 자, 1, 2, 3, 6, 5, 6, 10 해서 6개가 나오죠. 1, 2, 3, 5, 6, 10 맞죠? 여기서 이제 누굴 구하라? 1, 5, 7, 9와 엮이는 녀석을 구하래요. 그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1, 5, 7, 9니까 누가 똑같이 있니 봤더니 교집합이니까 1, 그 다음에 5, 두 개가 있죠. 그럼 답은 2번이죠. 너희들이 문제 푸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야,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의 차이긴 한데 A 합집합 B다라고 한다면 얘는 더 이상 A라는 집합도 아니고 B라는 집합도 아닌 새로운 집합 D구나 라고 생각해주면서 문제 푸는 과정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159번을 볼까요? 서로소인 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걸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A란 녀석은 교집합을 했더니 누가 나오니 6이란 녀석이 겹쳐지네요. 2번은 누가 겹쳐져요? 7의 약수와 5의 약수는 공통으로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3의 배수와 5의 배수는 누구다? 15의 배수가 공통이니까 안 되고. 4번 의미 아닌 정수는 뭘 말하는 거야? 양의 정수, 즉 자연수 빼고 나머지니까 0을 포함한 음의 정수. 그죠? 따라서 뭐가 된다? 0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안 돼. 그럼 답은 5번이네요. 5번은 등호로 지금 성립이 안 되죠? 0보다 작은 녀석과 0과 같은 녀석을 찾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안 나와요, 이거는. 그쵸? 따라서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유형 3번 가볼까요? 유형 3번 보자. 여집합과 차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 보자.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A에 C 이렇게 써주는데,
자, 요 녀석은 누굴 말한다 봤더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A에 속하지 않은, A를 제외한 모든 것, 모든 원소, 이렇게 봅시다. 쌤이 이렇게 써놨지만 모든 원소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어딘가에 뭐가 있을 텐데, 전체 집합 U가 있을 텐데 U 안에는 포함되는 그 원소들 중에 모든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차집합이 있죠. 빼기가 아니죠. A 빼기 B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 A 차집합 B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얘가 조금 중요해요. 자, 얘는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지냐 봤더니 A라는 녀석 요렇게, B라는 녀석 요렇게 그려진다면 누굴 말하는 거야?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제시법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쌤이, 자, 수학은 어느 나라 영역의 언어라고 그랬냐면 서양 학문이면서 따라서 뭐예요? 서양 학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서양 학문이기 때문에 그 언어 체계 구조도 알파벳, 그 영문권의 구조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차집합 B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뭘 가장 중요시할 거니 봤더니 요 A를 가장 중요시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누굴 구하라 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 A를 구하세요예요. A 차집합 B는 A를 구하세요.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제한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차집합 B다 라고 하는 건 단, B와 엮인 건 제거, 것은 제외하자. 요 뜻이다. 이해가 됐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는 누구냐면 한국 국적 사람이야. B는 누구다 봤더니 미국 국적 사람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뭘 구해달라는 얘기냐면 한국 국적인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단 미국 국적이 아닌 한국 사람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중국적자 빼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됐죠? 요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 알겠니? 다음 164번 봅니다. 그러면 164번을 보면, 자, 8 이하의 자연수래요. U가 전체 집합 U는 8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8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A란 녀석은 누구야? 이 와중에 2, 4, 6, 8이 될 거고요. B는 누구다? B는 X는 4의 약수. 4의 약수. 그러면 4의 약수니까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1, 2, 4라고 볼 수 있죠. 또 요거를 설명을 안 했네요.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누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도 보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B의 여집합, 차집합 A를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B의 여집합에 차집합 A를 어떻게 바꾼다? 차집합 B를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듯이 얘를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이 단원에서는 안 배웠지만 우리가 미리 배웠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럼 A 합집합 B는 누구야? 봤더니 A 합집합 B다 라고 하는 건 차근차근 하나씩 꺼내 봅시다. 1 나오고요, 2도 나오고, 4도 나오고, 6도 나오고, 8도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여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제외한 모든 원소인데 전체 집합 내에 있는 이라고 하니까 A 합집합 B는 역시 또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얘는 누구다? A 차집합 B,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8. 그래서 3, 5, 7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원소의 합은 몇이야? 15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봤더니
B의 여집합을 구해주세요야 단 누구 A와 엮이지 않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럼 B의 여집합을 잽싸게 한번 봤더니 B의 여집합은 누구예요? 여기다 써볼까요? B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A와 엮이지 않은 걸 구해달라고 하니까 2, 4, 6, 8 다 지워. 2, 4, 6, 8 지웠더니 3, 5, 7 그대로 나오죠. 답은 똑같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둘 중에 편한 거 너희들이 골라서 풀면 됩니다. 단 차집합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자? A 차집합 B는 중요한 건 누구야? 수학은 항상 앞머리야. 그래서 A를 구하란 뜻이구나. 단 누구? B와 엮인 거는 싫어 란 뜻이니까 제외해달란 얘기다. 요거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다음 벤 다이어그램 칠하래요. 이건 뭐예요? A 차집합 B를 의미하는 거 맞지요? 그거에 대한 녀석을 찾아주면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될 거고요. 다음 가볼까요? 유형 5번 가볼까요? 집합의 연선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구하래요. 174번 바로 갑니다. 174번을 보면 두 집합인데 1, 2 A제곱 플러스 A가 있다. 다음 B라는 녀석은 2A-1과 또 A제곱 플러스 2가 있네요. 맞아요? 에 대하여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누구래요? 0과 2랍니다. 0과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A에도 누가 있어야 돼? 일단은 0하고 2가 있어야 되고요. B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0하고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A라는 집합을 갔더니 2는 있는데 0이 없네.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예요? A제곱 더하기 A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가 0이 되기 위해선 A가 누구일 때? 0일 때. 두 번째 누구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럼 A가 0이라면 B라는 집합은 누가 나와? 봤더니 0 따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0 집어넣었더니 2가 되겠죠. 따라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교집합을 했더니 0, 2 똑같으니까 되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 1이 되겠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왜? 1 교집합에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이 없어. 얘가 아니란 얘기다. A 값은 몇? 0. 답은 3번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집합의 연산과 성질과 포함관계라고 해서 유형 6번이 나왔는데 유형 6번은 자 일단 대소관계에 대한 녀석이에요. 자, A라는 녀석이 B에 잡아먹힌데 요거를 잘 알면 돼요.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A는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A와 B를 합집합을 해주면 누가 나온다? A는 다 잡아먹히고 그냥 B 하나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누구? A 교집합 B라고 한다는 얘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원소의 개수는 누구냐? NA의 원소의 개수와 NB의 원소의 개수는 B가 더 많겠죠. 아니면 얘네 둘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왜? 요 밖에 테두리에 아무 원소도 없을 때. 그럴 땐 같을 수도 있다. 상등 조건이죠. 요 조건까지 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정의 부정은 반대죠. 자기 자신 강한 긍정이죠.
A의 여사건의 여사건은 누가 된다?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계속 정리를 해보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좀 더 가보면, 자, 여기서 A 차집합 B는 누가 돼요? A가 B에 포함된대. 그러면 순수한 A를 구하라고 하는데 누굴 빼달래요? B와 엮인 녀석을 빼달라고 하는데, 요 A란 녀석은 저기 차집합 설명대로 B에 모두 다 엮여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따라서 누가 나와? 안 엮이고 순수한 A는 없어요. 따라서 공집합이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요런 거죠. 요거를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교집합 B의 여집합 역시 누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라는 사실. 기타 등등 요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볼까요? 179번 보자. 179번을 보면요,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구하래요. 자, A 합집합 공집합은 누가 된다? A가 된다. 이건 참이죠. 왜 참일까? 공집합은 그 어느 집합에도 뭐가 돼? 부분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관계를 정리하면 요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따라서 참이고요. 2번 볼까요? 2번 A의 여사건, A 여집합, 교집합 B는 누가 될까 봤더니, 자, 집합은 가장 큰 성질이 뭐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A 교집합 B란 녀석은 누구랑 같다? B 교집합 A랑 같다 라고 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두 번째,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결합법칙이다 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결합법칙은, 자, 요걸 좀 알아둡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연산의 순서를 말하는 거야. 연산의 순서를 말하는 건데, 어떤 연산을 먼저 하더라도 답은 같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합법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연산 기호는 무조건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합집합이다라고 하면 합집합 하나만 나와야 되고요. 교집합이면 교집합 하나만 나와야 되고, 사칙연산이야. 더하기면 더하기, 곱하기면 곱하기, 이렇게 하나씩만 나와야 돼요. 즉 A 합집합 B에다가 누구를 해줘? 합집합 C를 해준다. 그럼 얘는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A의 합집합 B, 합집합 C. 근데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연산 순서죠. A랑 B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B랑 합집합을 해주나, B하고 C를 먼저 해준 다음에 나중에 A를 해주나,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누구도 있어? 여기 교집합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다.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사칙연산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은 누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자, A 곱하기 B 그 다음 곱하기 C라는 녀석은 누가 된다? A를 나중에 곱하고 BC를 먼저 곱해줘도 뭐요? 연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빼기와 나누기는 결합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당연하죠. A 빼기 B 해주고 빼기 C라고 한번 해봐. 그럼 얘랑 A 빼기 B 빼기 C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여기는 전개를 해보면 누가 나와요? A 빼기 B 빼기 C가 나오지만 여긴 누가 나와? A 빼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따라서 다른 경우도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야.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 안 하는 거니까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따라 나가리네요. 그 다음 분배법칙이다라고 있어요. 분배법칙은 연산기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요. 거의 2개인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때를 말하고 분배가 되고 아니면 하나로 다시 모아줄 수가 있느냐. 어디서 중요해요?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연산기호가 2개가 나와요. A 더하기 B라는 녀석에다 곱하기 C를 해준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2개 연관이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된다. 거꾸로 C가 똑같다면 C로 묶어주고 A 더하기 B를 묶어줄 수 있다. 요 관점도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분배 법칙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흐름, 역으로 가는 흐름, 둘 다 분배 법칙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법칙은 우리가 연산하는 데 있어서 결합 법칙이다 라고 하고, 얘가 지금 가장 중요한 녀석이고 얘가 두 번째, 조금 가치가 없는 건 분배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일단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누구라고 볼 수 있어? B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보고요. 그럼 얘는 누구다? B차집합 A죠. 맞네요. 그죠? 다음 3번을 보자. 3번은 전체 집합 차집합 A래요. 얘가 누구니? 봤더니 A의 여집합이래. 얘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니? 봤더니 U 전체 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맞나? 그런데 요 전체 집합과 A의 여집합을 따져봤을 때 A의 여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교집합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요 관계죠. 맞아, 누가 나와?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죠. 맞습니까?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은 4번 보자. A라는 집합 차집합 U예요. 그럼 얘는 누구야? A 교집합 U의 여집합이에요. 맞습니까? A 교집합 U의 여집합인데 U의 여집합, 즉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누구니? 공집합은 누구의? A의 부분집합이므로 누가 나와야 된다?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 또 요 경우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답은 몇 번? 5번이겠다. 자, 어디서 설명했죠? 분배 법칙. 연산으로 설명했죠? 집합으로도 설명해 봅시다. 분배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건 연산이 몇 개? 서로 다른 게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분배 법칙 정리하면 A 합집합 B라는 녀석에다가 요번엔 합집합이 아니고 교집합 C를 해준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한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 교집합 C가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B 교집합 C가 하나가 들어가고, 걔네 둘을 누구 한다? 유니언, 즉 합집합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누구도 있어? A 교집합 B, 연산기호가 교집합이 들어갔는데 밖에는 합집합이 있더라. 서로 다른 연산기호가 2개가 있죠. 이럴 때 역시 누구다? A 합집합 C의 교집합 B 합집합 C가 되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게 뭐? 분배 법칙이에요. 자, 연산 법칙 중에 교환, 결합, 분배가 3개가 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누구야? 집합의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갑니다. A 그 다음 교집합 A 합집합 B지요. 얘는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솔직히 말하면. 왜? 봤더니 왜 전체 집합 U가 나와? 요 A란 녀석과 요 녀석을 봤을 때 얘가 더 큰 덩어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치? 왜? 얘를 더 가지고 있잖아. A는 당연히 갖고 있지만. 따라서 요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 그런데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얘는 누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가 나왔어요? 전체 집합 U가 나왔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립니다. 자, 유형 7번부터 계속 가보자. 유형 7번 봅니다. 184번 봐요. 184번을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원소 A란 녀석과 B란 녀석이고요.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누가 될 수 있을까? A, B, C래요. 그럼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래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그려봅시다.
이런 경우도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봤더니 A 외에 누가 있어 지금? C라는 녀석이 있는 거 아니야. C라는 녀석이. 맞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가 이렇게 있고요. 누구?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U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자 C는 어디 있어야 될까 봤더니 C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겠죠. 얘도 C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럼 A, B는 몇 개야? A, B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봤더니 여기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여기서 몇 개? 한 개. 맞죠? 여기서 몇 개가 돼요? 여기서는 여기 두 군데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뭐 좀 이따 풀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자 A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요 경우, 그 다음 요 경우 두 자리니까 2가 될 거고요. B라는 녀석도 어떻게 돼? 요 경우 두 영역에 들어가면 되니까 2개에서 4개가 나온다. 답이 몇 개? 5개라고 하면 큰일 나죠. 왜? 봤더니 요 경우가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4개로. 어디에? 요 녀석 안에다가 교집합 영역에다가 A랑 B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누가 되는 거야? 요 꼴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 따라 얘가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제외해주고 그냥 4개다 라고 답을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일 것 같아요.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189번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어느 나라 수학자인지 알겠죠?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189번을 보면 U는 전 시비아의 전체 자연수래 따라서 1, 2, 9, 10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A라는 건 1, 5, 7, 8, 9 1, 5, 7, 8, 9가 될 거고 B는 2, 4, 5, 8이래요. 단순 계산 같다? 왠지 느낌이. 이런데 와우 복잡하네. 자 한번 해보자. A의 여사건,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또 여집합.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집합이 많으면 싫어요. 왜냐면 이 여집합은 뭐의 개념이야? 낫의 개념이잖아.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산하기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최대한 여집합을 없애주는 게 우리 정신건강의 일호야. 그럼 얘를 지워주면 얘는 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다 바뀌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원래 되고요. 합집합에다 여집합을 넣어주면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에다 여집합을 넣어주면 합집합이 된다는 게 누구니까? 누구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니까. 그쵸? 이렇게 가봅시다. 그 다음 교집합에 얘는 누가 돼요? A. 그 다음 합집합 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A 교집합 B가 된 거고 얘는 A 합집합 B가 된 건데 가만 봤더니 요 집합을 누구라고 할까요? X집합이다 라고 하고요. 요 집합을 Y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B의 교집합이고 합집합이니까 Y가 더 큰 거예요. 따라 누가 나와? X가 나오겠죠. 근데 X가 누구야? A 교집합 B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쉽죠? 그러면 5하고 8 두 개밖에 없네요. 원소가. 조금 허무맹랑하네. 따라서 몇 개? 합을 구하래? 그럼 답이 13이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94번.
전체 집합 U에서 AB에 대하여 B 차집합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래. 자, 194번이요. 194번 봅니다. B 차집합 A에 누구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자, 정리해보자. 그럼 얘는 누구?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따라서 이 녀석을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연산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 A의 누구죠? A의 여집합, 그 다음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누구예요? 야, 나 자신, B 자신과 B가 아닌 녀석을 다 모아달래? 전체 집합 U가 되겠죠. U가 될 거고요. 빼기, 얘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얘를 전체 집합 U라고 보고요.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또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녀석을 누구로 보라고? 얘는 더 이상 A라는 집합도 아니고 B라는 집합도 아니고 누구다? 새로운 집합 X라고 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전체 집합 U에다가 뭐 해준 거야? 차집합 X를 해준 거 맞죠? 즉 누굴 구해달라? 전체 집합 U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U를 구해주는데 단 누구다? A이면서 B 동시인 녀석들은 빼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4번이죠. 자, 왜 그럴까?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더라. 그럼 일단은 누굴 구해달라? 전체 집합 U를 구해달라니까 색칠을 다 해버려. 근데 누굴 빼달라? 교집합인 걸 빼달라고 하니까 여기만 이렇게 살짝 빼주면 되겠죠. 그 그림이 몇 번? 4번이네. 맞죠? 자, 잘하고 있습니다. 199번 갑니다. 199번을 보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그리고 뭘 해줬어요?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누가 된다? 공집합이 되도록 해달래요. 자, 재빠르게 우리 번역해 볼까요? 자, 얘는 A 차집합 B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 차집합 누구다?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누가 나온대? 공집합이 나온대요. 자, 뭐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A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순수한 A를 구해달라는 얘기고요. 요 순수한 A에서 또 누구다? B와 엮이지 않은 걸 구해달라는 얘기야. 살짝 중복 개념이 있죠. 근데 얘가 뭐? 공집합이래. 그럼 순수한 A가 있다 없다? 순수한 A는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다? B의 A가 다 잡아먹히는 구조밖에 없네요. 문제상으로는. 됐습니까? 얘는 지금 중복이야 봤더니. A를 구해달래요. 봐봐. 어떤 A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B와 엮이지 않은 A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구해놨어. 근데 거기다 또다시 B와 엮이지 않은 걸 구해달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복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않니? 그죠? 따라서 나가리. 근데 그렇게 안 봐도 되죠. 그렇게 안 봐도 되는 게 이게 잘 안 보였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봐. A 합집합 B 합집합 B다 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쓸모없는 말 아니겠어? 나 뭐랑 똑같은 거야? A 합집합 B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잘 봐요.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누구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다시 누구야?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해요? 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할 거예요. 그죠? 괄호 없이 그냥 죄다 풀어 제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렇게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뭐야? 자기 자신 두 개 다시 합치니까 그냥 B의 여집합으로 보면 되겠죠. 즉 누구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누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예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기 위해선 순수한 A가 없어야 돼. B랑 엮이지 않은. 그러면 B가 A를 다 잡아먹고 있으면 뭐가 돼?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순수한 A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이런 경우로 뭐예요? 정리가 된다라고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숙제는 지금 여기 35페이지까지고요.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유형 11번부터는 금요일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